안녕하세요, 배원약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 카르니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 운동 전에 복용해서 운동에 어느 정도의 그 활력을 더 높여준다거나 또는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제재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르니틴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오늘 그 효능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카르니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같이 가시죠. 자, 카르니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체내에 있는 성분이에요. 체내에 원래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서 비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카르니틴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고 특히 동물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르니틴이 가장 많이 있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에 다 카르니틴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잘 복용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카르니틴을 가지고 실제 체지방 감량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기능성 음료가 나와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펫다운입니다. 펫다운이 처음에 나올 때 체지방을 분해하는 도와주는 그런 그 음료로 나오게 됐고요. 운동 전에 복용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준다라는 개념으로 아주 마케팅을 잘했죠.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먹고 해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체중 감량이 보여졌다, 이러한 개념도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성분을 주로 살펴보면은 이 성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니틴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예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링크를 하고 들어가시면 가르시니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가르시니아는 임상 논문도 많이 돼 있는데 함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복용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카르니틴이 들어있어서 여기 보시면 카르니틴은 지방대사 촉진, 에너지를 만드는 생체 물질로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유사 비타민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카르니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카르니틴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며, 우리가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든지 메티오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카르니틴입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은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문제는 충분한 필수 아미노산을 잘 복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시기가 불량하다거나, 또는 이제 생체 대사 능력이 좀 떨어져서 카르니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카르니틴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카르니틴이 부족해질 수 있고, 부족해지면 지방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르니틴이 실제로 어떠한 작용으로 효과를 보이느냐, 지방 분해를 돕는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 때 카르니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거 듣기 싫으시면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지방 조직의 지방세포 안에는 지방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데, 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체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많이 만들어 놓는 작용을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여기 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분해가 되면서 유리지방산, 요 이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FFA라 그래서 프리패틱 애시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대사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유리지방산이죠. 이거를 이제 막는, 이걸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바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인슐린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유리지방산은 우리 혈액에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붙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해하기 위해서
대사세포로 요것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세포 안으로는 쑥 들어가게 돼요. 이 대사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프리페틱 애시드가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다양한 변화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실코A라고 하는 합성요소에 작용하게 돼서 아실코A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역시 살이 찌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ATP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요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아실코A라고 하는 물질은 실제로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동수단으로 붙여주는 것이 바로 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아실카르니틴으로 만들어주는 효소가 작용하게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이 카르니틴을 떼고 아실코A로 바꾸게 되는데 이 아실코A가 바로 콜레스테롤 합성도 해주고 에너지 생성을 해주는 거죠. 즉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에너지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 줄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카르니틴입니다. 즉 카르니틴이 없어지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아무리 지방이 많아도 카르니틴이 부족하다면 대사가 되지를 않겠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다양한 성분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비타민 3, 비타민 B2 이러한 성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들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카르니틴이 진짜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임상 테스트가 된 두 가지 실험 논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카르니틴 투여를 해서 28일 동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운동 능력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조사해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28일간 3000ml의 카르니틴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카르니틴을 투여했고 여기 보시면 운동과 카르니틴을 병행한 거 그리고 카르니틴만 복용한 거, 운동만 한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함께 살펴보죠. 카르니틴을 복용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률이 4.85 내려갔네요. 여기 보시면 2등이 운동만 했을 때예요. 3.95. 3등은 카르니틴만 복용했을 때 2.01. 생각보다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카르니틴을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예견된 결과입니다. 카르니틴만 가지고 체지방률이 엄청 변할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 있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네요. 체지방량에도 보시면 운동과 카르니틴을 병행했을 때 3.82, 운동만 했을 때 2.82, 그리고 카르니틴만 복용했을 때 1.58. 그래서 사실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작용하겠고 운동을 하면서 효과를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을 때 카르니틴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서 카르니틴만 썼을 때는 효과가 그닥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몸에 있는 지방 변화에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운동을 하는 것과 카르니틴을 병행했을 때 분명 효과가 좀 더 뛰어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카르니틴만 먹었을 때는 그닥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기 3시간 전에 1000ml 카르니틴을 투여했을 때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조금 더 아까 봤던 논문보다 조금 더 실망스럽습니다. 즉 운동과 카르니틴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특별히 그렇게 높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카르니틴만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과 같이 병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카르니틴만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제제와 병행하지 않고 카르니틴만 사용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체중 감량 보조제로 사용하실 때는
카르니틴과 함께 다른 제제들, 가르시니아라든지 또는 CLA라든지 이러한 다른 제제들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카르니틴이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카르니틴이 지방 뭘 완전히 분해시켜 주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이 광고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는 운동보다 그렇게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르니틴을 복용하실 때는 카르니틴 약간 보조적인 요소로 복용한다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제들, 뭐 가르시니아라든지 이런 다른 제제들을 병용했을 때는 뭐 거기에 따른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카르니틴은 접근해 주셔야 된다. 카르니틴만 갖고는 크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9가지 우리가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보조제 성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제들을 어떻게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제가 먹어본 후기도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